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도입되면서 과연 민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론조사 추세와 특징들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전쟁 같았던 1년,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치열하냐면 지난 1년의 여론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치열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 월에다가 치열했던 1년의 여론조사 추이, 1년 추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통해서 지난 1년의 여론조사 추세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치열했던 1년, 동률도 여러 차례였다라는 거죠. 자, 다자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 확정 전까지 여론조사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죠.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2021년 3월 둘째 주, 그리고 4월 첫째 주 때까지도 24, 24, 23, 24. 어쩜 이렇게 딱 붙었을까? 완전 동률. 그리고 계속해서 접전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7월 첫째 주 윤석열 25, 이재명 24에 굉장히 치열했던,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10월 10일이죠.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25, 26, 윤석열 24%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1년 11월에 5일에 윤석열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2%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선거 유세가 뜨거워지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딱 붙습니다. 36대 36. 어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 변곡점을 거쳐서 올해 1월 넷째 주에 35와 35로 또 딱 붙는 현상. 그리고 끝까지 3월 첫째 주 선거 마지막 공표, 안철수 후보 사퇴 전, 그 직전 여론조사 윤석열 39대 이재명 38. 배종찬 소장님은 저희 돌직구쇼에서 깻잎 반장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반의 반장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반의 반장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배 소장님. 네. 지난 1년간 살펴봤는데 매 고비고비마다 동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대선이 없었죠. 이런 대선 없었어요. 그런 이유가 프레임 전쟁, 프레임 대전쟁 속에서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의 변동성이 그만큼 컸다. 또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컸던 선거잖아요. 이른바 주변 인물. 그러니까 쭉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아주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지속적인 지지율, 그래서 뭐 박스권이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 리스크가 붉어지는,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먼저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파동, 그 다음에는 1월 중순이죠. 이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록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했을 거예요. 또 이재명 후보도 역시 사람입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이 2월 초 설명절을 전후해서 불거지면서 또 지지율에 영향을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안철수 후보 단일화 안 합니다, 완주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또 안철수 후보가 공교롭게도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바로 첫날 3월 3일 단일화가 결정이 되면서 이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39대 윤석열 후보, 38 이재명 후보, 깻잎 반의 반장 치열한 접전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개표도 한참 시간이 걸려야 당선자 윤곽이, 물론 이제 우리 채널 A는 알파 A가 있으니까 상당히 빨리 당선자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선 후보의 지지도도 마지막까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그 추세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대선 후보 지지도 타자 마지막 동률 기록 MBS 결과인데 지금 추세를 쭉 보시면은 여러 차례 차이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마지막 선거전 마지막 공표 안철수 후보 단일화 직전 아예 숫자가 40으로 점출됩니다. 윤석열 40, 이재명 40. 물론 마지막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결과도 있지만 이 MBS 여론조사를 보고 앞선 여론조사 갤럽도 마찬가지인데 아예 이렇게 숫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여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 단일화가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최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또는 심상정 후보 또는 투표소에 안 가는 결과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중간지대 유권자층 특히 여심입니다. 여심, 여성 표심 30대, 40대, 50대 여성 특히 가정주부층 특히 수도권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진애 앵커가 물어봤을 때도 어제 정말 우리 외람되게도 몰라 그랬는데 몰라요입니다. 정말 몰라요. 예.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도 아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전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금 자택에서 아마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를 포함한 투표 상황을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양 후보 자택 앞에 아파트 현관문 바로 앞에 딱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자택을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선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 자택에 있는 거 맞죠? 네, 경기도 성남시 순회동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젯밤 자정까지 막판 선거 유세를 하고 지금은 서울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자택으로 와 투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끝났지만 이 후보는 조금 전 SNS 메시지를 통해 초박빙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해달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이미 투표를 한 만큼 오늘은 부인 김혜경 씨가 오후 4시쯤 인근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공개로 언론 노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 상황까지 어느 정도 지켜본 뒤 밤 늦게 민주당 상황실 등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어제 마지막 공식 유세는 서울 홍대 거리로 2030 청년과 여성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상대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로 흔쾌히 인정하고 합심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청계광장 유세 때는 노래 상록수를 합창하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자택에 없고 모처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아마 잠시 후에 우리 최선 기자가 있는 순회동 자택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최 기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윤석열 후보 자택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서초동 자택에 나가 있는데 홍 기자, 윤석열 후보는 자택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초동 자택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지지자나 취재진들이 몰리지 않아 한가한 분위기인데요. 지난 4일 사전투표를 마친 윤 후보는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집에서 머무르며 투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여의도 국회 도서관이 마련된 당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가 종료되는 오늘 밤 7시 반까지 투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길거리 유세를 비롯한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돼 오프라인에서는 투표 독려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투표 동료뿐 아니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선거 당일인 오늘도 가능합니다. 윤 후보는 SNS에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며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젯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5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유세를 벌였는데요.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자정까지 서울 지하철 건대 입구역과 강남역 일대를 돌며 2030 젊은층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최선 기자와 홍지은 기자 양 후보 자택에서 조금 더 취재하느라 또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미 대변인, 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이제 휴식을 하면서 아마 돌직구쇼 포함해서 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한 대략 오늘 밤 몇 시쯤에 당사로 이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일단 7시 반까지 투표가 다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후 일정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한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면서 바삐 국민분들 만났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밖에서 선거운동할 때마다 제일 보고 싶다고 했던 그런 반려묘들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 자택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써니, 마리 등 같이 지내는 또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마 이 반려견들, 반려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 투표 현장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좀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그때쯤 맞춰서 그 이후 일정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현재 자택에는 없고 모처에 있다가 잠시 후에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 윤곽 나오면 이재명 후보도 당사로 나올 계획 있습니까? 예, 그 공식적인 이제 일정이 나오게 되면 움직일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처에서 지금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오늘 당선인 윤곽도 오늘 내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지 있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뭐 내일 새벽이나 돼야 나온다고 하니까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당선인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개표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공식적인 일정을 가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채널A에서 잠시 후 저녁부터 개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알파 A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꼭 양 후보들도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알파 A의 당선 확률 결과를 7시부터 시작되는 개표 방송 1부에서 저희가 알파 A 결과도 공개를 할 테니까 후보들도 그 알파 A 결과를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한마디 보태보겠습니다.